2023년 매출이 98% 증가해서 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매출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과 관련된 진행 상황 덕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수익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약들은 아이온큐가 제공하는 고유한 양자 컴퓨터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겠죠. 숏텀과 롱텀 투자 자산의 합이 약 4억 2천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아이온큐의 총 자산의 약 76%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2021년에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약 6억 5천만 달러를 통해서 2023년 시점까지 운영과 연구 개발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현금으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단기 투자 자산과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양자 컴퓨터 회사 중 하나인 아이온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이온큐는 독자적인 기술과 구조,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통해 연구와 개발, 상업적 가치에서 모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온큐는 특화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와 관련된 유지 보수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큐빗 용량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접근권을 판매하며 더 높은 연산 능력을 지닌 양자 컴퓨터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큐빗이란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클래식 컴퓨터의 비트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지만 큐빗은 0과 1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특성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클래식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아이온큐는 AWS의 아마존 브래켓,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퀀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양자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QCaaS, 즉 퀀텀 컴퓨팅 as a servic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고객이 양자 컴퓨팅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앞으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한 완전한 양자 컴퓨팅 시스템도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이온큐는 상업적 성장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고 초기부터 상당한 운영 손실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양자 컴퓨팅의 넓은 범위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큐빗 수와 높은 신뢰성을 갖춘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데요. 아이온큐는 이러한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온큐의 2023년 기준 10K 살펴볼게요. 먼저 아이온큐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라는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한 뒤 이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이 하드웨어에는 유지 보수나 지원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QCaaS 있었죠. 퀀텀 컴퓨팅 as a Service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클라우드에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직접 양자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할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협업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고객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되고 아이온큐는 그들의 고객에게 양자 컴퓨팅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계약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하드웨어의 유지 보수와 QCAAS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계약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아이온큐는 수익을 얻습니다. 또한 아이온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양자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익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겠죠. 고객이 얼마나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아이온큐는 QCAAS와 컨설팅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고객과의 계약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양자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온큐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아이온큐의 각종 비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가 있어요.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다양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겠죠. 이 매출 원가는 아이온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으로 여기 보시면 주요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항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급여, 복리후생, 주식기반 보상 등이 포함되는 직원 관련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위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출 원가는 아이온큐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R&D 비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연구개발비의 항목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구개발팀 직원들의 급여, 복리후생, 주식기반 보상과 같은 직원 관련 비용이 있을 테고요. 연구개발 시설 및 기타 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 비용, 그리고 외부 연구개발 계약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는 일반적인 컴퓨터와 달리 지속적으로 설계와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는 계속해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들은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일스 앤 마케팅 비용도 나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더 많은 고객들에게 자사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알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침투를 확대하고 고객층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판매 및 마케팅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관리 비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의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인력을 늘리고 회사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비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비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아이온큐의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비용이겠죠. 여기에는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한 설비 및 장비 그리고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그 예상 사용 기간에 걸쳐서 점차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온큐의 각종 비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아이온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들을 관리하면서 양자 컴퓨터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Result of Operation이라고 2023년에 운영 성과가 손익계산서 형태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출부터 살펴봅시다.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매출을 살펴보니까 2023년 매출이 98% 증가해서 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매출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과 관련된 진행 상황 덕분입니다. 아이온큐는 전문화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작업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수익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약들은 아이온큐가 제공하는 고유한 양자 컴퓨터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겠죠. 이것을 통해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계약과 사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에 대한 세부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이온큐의 매출 원가는 2022년에 약 294만 달러에서 175%가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원인은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관련 계약을 더 많이 체결하면서 인력을 더 많이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특수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구축을 위한 자재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하드웨어는 아이온큐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이것을 만들기 위한 자재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R&D 비용,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 일반 관리 비용, 전년 대비 증감 데이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R&D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 증가했고요.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도 118% 증가했고 일반 관리 비용은 41%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용이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니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모두 인건비에서 발생한 점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아이온큐가 인재 확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아이온큐는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을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과 마케팅 확대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온큐는 기술 혁신과 사업 확장, 그리고 상장 기업으로서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 산업에서의 리더십 확보와 미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감가상각비도 2023년에 전년도 대비 85%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증가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양자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고, 그리고 기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내부 개발 소프트웨어의 무형자산 상각비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감가상각 비용은 아이온큐가 지속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이온큐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먼저 매출부터 한번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구축을 하는 작업이 큰 진전을 이루었고, 새로운 수익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온큐의 각종 비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R&D 비용이죠. 이러한 R&D 비용의 큰 증가는 양자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의미하겠죠. 이것은 아이온큐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인력을 채용하면서 인재 확보와 기술력 향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관리비도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일반 관리비 증가의 주요 원인도 인건비라고 확인을 했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아이온큐가 상장 회사로 성장을 하면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 업무가 증가한 결과라고 합니다. 상장에 따른 규제 준수, 그리고 법률 및 감사 서비스 등 복잡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관리비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용들을 모두 합해서 이제 매출에서 빼면 영업 손실이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확인했듯이 아이온큐는 지금 성장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살펴봤었죠. 양자 컴퓨터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운영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살펴봤었죠.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아이온큐가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금 흐름 상황도 보시면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아이온큐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앞으로 1년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금, 현금성 자산 및 매도 가능 증권은 4억 5,590만 달러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은 바로 아이온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일 텐데요. 큐가 이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원인은 바로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2021년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면서 약 6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 자금은 운영 자금과 연구개발 그리고 자본 지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자체적으로 이익을 창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구나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온큐의 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이온큐는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운영 자금을 위해 많은 현금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제품 상업화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온큐가 개발 중인 양자 컴퓨팅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전까지는 현재 보유한 현금과 투자 자산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다면 주식 발행이나 채무를 통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협력 관계나 기타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온큐의 현금 흐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상태에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한 해 동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지출은 총 7,880만 달러였고요. 이 지출은 주로 1억 5,780만 달러의 순손실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그리고 비현금 항목인 주식 기반 보상 비용 등등의 활동을 모두 반영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증가한 주요 원인은 연구개발 활동의 확대 그리고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그리고 상장 회사로서 추가 발생한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투자활동의 순현금 유입액은 6,880만 달러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금은 주로 3억 8,680만 달러 상당의 매도 가능 증권 만기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2억 9,840만 달러 규모의 매도 가능 증권 구매로 일부 상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설비에 약 1,370만 달러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46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자면 이때는 또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아주 크게 지출이 일어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 주요 원인은 바로 6억 570만 달러에 달하는 매도 가능 증권 구매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2023년도에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자금이 증가해서 순현금 유입이 발생했지만 2022년에는 매도 가능 증권 구매로 인해서 순현금 유출이 커졌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이온큐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아이온큐의 재무 상태표도 확인해 봐야겠죠. 자, 먼저 총 자산이 약 5억 5천만 달러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숏텀 인베스먼트 약 3억 달러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롱텀 인베스먼트가 약 1억 달러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숏텀과 롱텀 투자 자산의 합이 약 4억 2천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아이온큐의 총 자산의 약 76%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2021년에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약 6억 5천만 달러를 통해서 2023년 시점까지 운영과 연구개발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현금으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단기 투자 자산과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살펴봤듯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매도 가능 증권의 만기,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의 구매를 통한 비용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 매도 가능 증권이 바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숏텀 인베스트먼트, 롱텀 인베스트먼트, 이 투자 자산의 현금 흐름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아이온큐의 투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주로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러한 투자가 현재 또는 미래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아닌 투자 중에서 잔여 계약 만기가 1년 이하인 투자는 단기 투자, 인베스트먼트,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투자는 장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자는 선급 비용 및 기타 유동자산이라는 항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3년과 2022년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는 각각 210만 달러와 170만 달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 가능 증권이란 무엇일까요? 매도 가능 증권은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기업은 이것을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거나 필요할 때 현금을 만들기 위해 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상업어음 같은 자산이 이것에 해당하겠죠. 여기 보시면 아이온큐의 단기 투자 자산과 장기 투자 자산에 대한 구성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여기 2023년 기준이에요. 보시면 여기 단기 투자 자산은 Corporate Note and Bond가 큰 비중 차지하고 있고 US Government and Agency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롱텀 인베스트먼트는 장기 투자 자산 역시 Corporate Note and Bond 그리고 US Government Agency가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Corporate Note and Bond가 무엇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기업 어음 및 채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기업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나 어음입니다. 기업은 이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게 되겠죠. 여기서는 아이온큐가 다른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US Government and Agency는 무엇일까요? 미국 정부 및 기관에 대한 투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고요. 미국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모으는 그런 투자 자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기업 채권 그리고 미국 정부 및 기관 채권 과 같은 자산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이자 수익을 얻고 필요할 때 쉽게 팔아서 현금으로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은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온큐의 재무 상황을 깊게 분석을 해봤어요.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구축에서 큰 성과를 이루면서 매출이 98%나 증가를 했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매출 원가와 연구개발비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증하면서 영업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양자 컴퓨터라는 복잡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이온큐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기술 개발의 진척도와 비용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매출 증가 속도와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잘 결합이 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양자 컴퓨터 기술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겠죠. 결국 아이온큐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몇 년간 이들의 성장성과 투자 리스크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미국 기업의 깊이 있는 재무 분석과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